이번에는 앞서 원근법 시작, 소실점과 수평선, 1, 2, 3점 투시 비교의 영상들에서 설명한 카메라 원근법을 반영해서 입체적인 상자를 그리는 요령과 연습하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영상들을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포토샵이나 기타 다른 2D 프로그램으로도 따라해 보실 수 있으며 크리타의 경우 라인 툴 사용법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좋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설명드린 대로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상자는 카메라가 정면보다는 약간 아래로 향하고 있을 때를 그린 3점 투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리는 방법을 차근차근 순서대로 설명드릴 예정인데 보는 것과 직접 해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으므로 꼭 따라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캔버스는 가로 1600픽셀, 세로는 900픽셀 정도의 크기로 생성하고 새 레이어를 추가한 뒤에 보시는 것처럼 화면 중앙에 화면 프레임이 되어줄 사각형을 그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면 프레임은 카메라가 촬영한 화면의 테두리를 말합니다. 앞으로는 그냥 화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 다음 또 다른 새 레이어를 추가해서 파란색을 선택하고 약간 위쪽에 화면을 가로지르는 수평선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되면 카메라는 정면보다는 약간 아래쪽을 향하는 상태가 됩니다. 핑크색을 선택해서 세로 방향으로 화면 중앙을 가로지르는 수직선을 그려줍니다. 이 선을 그릴 때 중앙 위치에는 눈대중으로 그리시기 바랍니다. 측정 도구로 측정하기보다는 눈대중 감각이 좋아질 수 있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같은 색으로 보시는 것처럼 화면 양쪽에 대칭이 되도록 비스듬한 선을 그립니다. 이 선은 화면 아래 멀리 떨어져 있는 수직 소실점을 향하는 선들입니다.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 선들의 도움으로 캔버스를 수직 소실점이 보일 때까지 크게 확장하지 않고도 상자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수평선의 예시와 비슷한 위치에 수평 소실점을 그립니다. 둥근 브러쉬로 점을 찍어도 되고 사용하던 라인 툴로 위치만 알 수 있도록 짧은 라인을 그려도 됩니다. 다음에는 회색을 선택해서 그려둔 소실점으로부터 시작해서 멀어지게끔 2개씩의 직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4개의 직선들이 교차하면서 만들어지는 마름모 모양이 우리가 그리려는 상자의 바닥면이 됩니다. 다시 같은 회색으로 상자의 바닥면이 되어줄 마름모의 각 꼭지점에서 시작해서 위쪽을 향해 4개의 수직선들을 그려줍니다. 이때 수직선들의 기울기는 이전에 그렸던 핑크색 선들과 기울기가 어울리게끔 그립니다. 이렇게 기울기들이 서로 어울리게 그린다는 것은 원근 비율이 유지되도록 그린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그리면 화면 아래 멀리 있는 수직 소실점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도 그 소실점을 향하는 선들을 그릴 수 있어 무척 편리합니다. 다음에는 지금 그려진 4개의 수직선들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서 초록색으로 임의의 높이를 직선으로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진 초록색의 직선은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상자의 높이가 되어줍니다. 그런 다음에는 나머지 수직선들도 같은 높이를 만들기 위해 수평 소실점들로 초록색 연결선들을 그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 연결선들과 수직선들 간의 교차점들이 생기는데 이곳에 브러쉬로 점을 찍거나 라인 툴로 짧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얻은 교차점들에서 다시 초록색으로 수평 소실점들과 연결하면 나머지의 마지막 수직선에서도 교차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 레이어를 추가해서 검은색으로 선택하고 보시는 것처럼 상자의 모습이 되도록 따라 그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컬러로 직선들이 그려진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낮추면 우리가 그리려던 상자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따라해 보시면 전혀 어렵지 않게 상자를 그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조금 익숙해지셨다면 영상을 보지 않고 카메라의 방향도 바꾸고 상자들의 화면에서의 위치도 바꿔가면서 다양하게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실점들의 위치도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그리시면 좋은데 수평 소실점이 화면 밖에 멀리 있더라도 앞서 설명한 원근 비율이 유지되도록 그리시면 쉽게 상자를 그리실 수 있습니다. 상자들의 위치를 화면에서 다양하게 그릴 때 두 개의 수평 소실점들 사이에도 상자를 그릴 수 있어야 하지만 소실점들 사이에 바깥쪽에도 상자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상황을 바꿔가면서 연습하시면 눈에 익지 않은 상자들이 그려지게 되는데 설명대로 틀리지 않게 그려졌다면 눈에 익혀두셔야 하는 상자들이 됩니다. 올바르게 그리고도 익숙한 상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3D로 만들어진 상자의 모습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메라가 내려다보는 상황에서 아래쪽에 있는 상자, 수평선 위로 올라온 긴 상자, 수평선 위로 떠있는 상자입니다. 다음은 카메라가 정면을 보는 상황에서 아래쪽에 있는 상자, 수평선 위로 올라온 긴 상자, 수평선 위로 떠있는 상자입니다. 다음은 카메라가 올려다보는 상황에서 아래쪽에 있는 상자, 수평선 위로 올라온 긴 상자, 수평선 위로 떠있는 상자입니다. 보신 것처럼 어떤 상황은 눈에 익숙한 상자의 모습이었을 것이고 어떤 것은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앞서 영상들에서 설명한 규칙들을 잘 지키면서 올바르게 다양한 상자들을 많이 그려보시고 눈에 익숙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연습들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이후에 공부하게 될 원근법 관련한 영상들이 어렵거나 헷갈리게 되기 때문입니다.